퇴직만 하면 좀 편할 줄 알았어요.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아침마다 늦잠도 자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매달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이 말을 꺼낸 분은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63세의 김모 씨입니다. 아내 역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두 사람 다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년퇴직 때 받은 퇴직금만 해도 두 사람 합쳐 5억 원. 당시엔 이 정도면 넉넉하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은행 잔고는 바닥이고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한숨 섞인 목소리에선 그동안 겪은 혼란과 후회 그리고 막막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퇴직금 5억? 금방 사라집니다. 5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죠.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큰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돈, 은퇴 후 203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기엔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 씨 부부의 경우 처음 12년은 비교적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퇴직 축하 겸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자녀 결혼 자금 1억 원도 지원했죠. 남은 돈으로는 예금과 일부 펀드에 나눠서 투자했고 자잘한 소비는 전보다 늘었습니다. 이젠 내가 쓸 시간이지라는 생각으로 식비, 외식비, 취미생활에 월 5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문제는 예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물가도 오르고 연금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연 3% 수익을 기대했던 펀드는 손실만 키워졌고 결국 3년 만에 남은 퇴직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사례 퇴직 후가 시작이더라. 61세 교사 출신 어씨. 어씨는 3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한 61세 여성입니다. 그녀 역시 2억 후반대에 퇴직금을 수령했고 공무원 연금도 받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은퇴 후의 시간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여유로웠습니다. 아이들도 다 자라서 집을 나갔고 남편과 단둘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내려가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막상 시골로 내려오니 의료 접근성, 교통, 여가생활 모두 불편했습니다. 적응하지 못한 남편은 우울감을 호소했고 다시 도시로 돌아와 월세로 살며 생활비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연금만으론 감당이 안 돼 결국 남편은 경비직으로 재취업하게 되었고 어씨는 퇴직이 끝이 아니더라며 씁쓸히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퇴직 후 돈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다라고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소비 줄어듦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직후엔 오히려 소비가 늘어납니다. 여행, 여가, 자녀 지원, 의료비 등 예상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초반은 아직 체력도 괜찮고 활동 의욕도 높은 시기라 소비 욕구도 여전히 큽니다. 게다가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갑자기 손에 들어오면 사람은 이상하게 잘 쓰면 괜찮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 없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년이 지나면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죠. 사례 연금만 믿었는데 60대 자영업 은퇴 부부. 두 번째 사례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15년간 운영했던 60대 부부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폐업하면서 조기 은퇴하게 된 케이스죠. 이 부부는 퇴직금 대신 그동안 모아둔 자산 약 3억 원으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그중 1억은 자녀의 집 전세 자금으로 보냈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가 계속 들었고 연금은 지역 가입자로서 받는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외곽으로 이사했지만 이사 비용 차량 유지비 식비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3년이 지나기도 전에 예금 잔고가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부부는 지금 작은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노후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생활 전반이 흔들려요. 라는 말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될 겁니다. 사례 가장 위험한 건 심심함이다. 65세 B씨의 소비 패턴. B씨는 정년퇴직 후
한동안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쇼핑몰 구경, 홈쇼핑, 유튜브 광고로 연결되는 작은 지출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에 23만 원 쓴 게 무슨 큰일인가 싶었는데 1년이 지나니 통장에 1천만 원 넘게 빠졌더라고요. 심심함이 소비로 이어진다는 건 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쓸 돈이 있으니까 쓰는 거지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무서운 건 소비가 습관이 될 때입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연결된 소비는 자극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더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전부 현금처럼 쓰지 마세요. 퇴직금은 수입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매달 꺼내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20년 이상 쓸 돈이라면 1년에 쓸 예산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죠. 생활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세요. 막연하게 한 달에 3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쪼개보고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 구조를 마련해 두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핵심입니다. 소일거리든 월세 수입이든 작은 사업이든 무언가 움직이는 돈이 있어야 노후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무리하며 노후는 결국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퇴직 후 삶은 결코 여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력은 줄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계속 터지고 소득은 끊깁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점검입니다. 퇴직금 5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나눠 쓰고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무원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든 이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60대 공무원 부부의 이야기처럼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노후까지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눈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서 은퇴 후 현실적인 어려움과 사례들을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좀 더 전문가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와 팁을 친근한 말투로 풀어볼게요. 먼저 은퇴 준비의 가장 기본은 돈을 쓰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금을 덩어리로만 생각해서 어느 시점에 얼마씩 써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안 되면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나요. 예를 들어 퇴직금 5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단순히 20년 동안 쓴다고 하면 5억을 20년으로 나누면 연간 2,5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208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과 예상치 못한 지출이에요. 만약 물가 상승률을 연 3% 정도로 잡는다면 매년 같은 금액을 쓸 수 없고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죠. 따라서 연금과 퇴직금을 합쳐서 매달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출이 필수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필수 지출에는 주거비, 식비, 의료비, 공과금 등이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줄이지 않는 게 좋아요. 대신 취미나 외식비, 여행비 같은 항목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하는 게 필요하죠.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현실적인 자산 운용법. 첫 번째로 소개할 분은 60대 후반의 김씨 부부입니다. 두 분은 퇴직금 4억 원과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데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연간 생활비를 3천만 원으로 계획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은 안전자산과 일부 배당주에 나눠서 투자해 매년 23%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죠. 이 분들의 경우 퇴직금은 쉽게 손대지 말고 매년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만 인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쓰기보다 월별, 연별 계획을 세워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죠. 이처럼 퇴직금을 목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며 현금 흐름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재무 상담과 재무 설계를 활용한 사례인데요.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퇴직 전에 꼭 해야 할 일로 수입과 지출의 현실적 분석을 꼽아요. 실제로 60대 초반의 박 씨 부부는 퇴직금 3억 원과 월 200만 원 연금이 있었는데 초기엔 무리한 소비로 자산이 빠르게 줄었어요. 하지만 재무 상담을 받고 매달 예산을 엄격히 지키면서 생활비를 150만 원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적립식 펀드에 소액을 투자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회복했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지출 통제와 소액 투자의 병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절대 단기 고수익 투자에 몰입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연금과 퇴직금 자산은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수입원 다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싶어요. 은퇴 후에도 작은 아르바이트나 취미를 활용한 부업으로 매달 고정 수입을 만들어두면 심리적 안정은 물론 재무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나 배달, 온라인 판매, 공방 운영 같은 일들이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죠. 김 씨 부부 사례를 보면 남편이 주 3일 택배 일을 시작하면서 매달 50만 원 정도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줬다고 해요.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도 짚고 넘어갈게요. 부채는 최대한 피하세요. 은퇴 후 빚을 지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특히 카드 대금, 대출 이자는 복리로 불어나니 생활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많이 잡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약값, 돌발 진료비가 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비의 1020% 이상은 의료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동산 매각이나 임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갑자기 집을 팔거나 월세를 얻어 생활비로 쓰는 건 단기적 해법일 뿐이에요. 특히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따라 큰 위험이 따르니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세요. 정리하자면 은퇴 자산은 단기 소비가 아니라 장기 생활비 관점에서 계획하자. 매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과 조절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자. 소액이라도 안정적인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 현금 흐름을 유지하자. 고정 수입원 다변화로 심리적 재무적 안전망을 구축하자. 빚은 절대 만들지 말고 의료비는 넉넉히 예산에 포함시키자. 은퇴 후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준비만 제대로 하면 60대, 70대에도 충분히 여유 있고 행복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끊임없이 점검하는 자세입니다. 혹시 주변에 퇴직을 앞둔 분이나 은퇴 후 돈 관리에 고민인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준비된 은퇴가 가장 행복한 은퇴니까요.